재벌 3세를 사측에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 씨의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회후 진술 기회를 얻은 전청조 씨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약혼까지 해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 얘기입니다. 장가 기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어제 전 씨 결심 공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이 전청조 씨가 자신이 유년 시절이 온전치 못한 가정 환경으로 긴 시간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잘못된 상처를 누구에게도 한번 말해보지를 못했는데 진정 부끄러운 건 유년 시절이 아니라 지금 저의 모습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높였군요. 이를 듣자마자 전청조 씨가 사실 깊게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또 전청조 씨는 자신이 사랑이 좀 결핍이 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했었다면서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언급을 갑자기 했습니다. 사랑 타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랑받고 싶었다는 전청조 씨. 모든 거짓말이 드러난 후에 이 전청조 씨를 피해서 어머니 집에 있던 남현희 씨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었던 그 영상이 지금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나 진짜 다시 나는 게한 번만. 현행법 체포하겠습니다. 선임할 수 있고 분명할 수 있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사랑 타령, 사랑 결핍 탓이다 이런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변호사님, 이게 형량을 줄이는데 사랑 타령이 도움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셨는데 사실은 사랑을 빌미로 또 많은 편취를 또 하셨다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형량이 높아진 하나의 주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실 최후 진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으로 내가 반성합니다를 표현하는 것과 내 육성으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5분 정도 자신의 심경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판사가 어떤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전청조 씨가 변호인과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런 사랑 결핍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한테 내가 기망시켜서 돈을 받아서 결국 내가 사랑하는 남현희를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현희를 위해서 마치 사기 범행을 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판사님이 듣기엔 이거 과연 반성을 하는 건가? 결국엔 또 남의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돌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떤 선고, 권고, 형량을 훨씬 더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부당하게 너무 많은 형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맞는 부분도 있는 게요. 사실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얘기한 양형기준을 보면 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이 50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 가중 구간의 형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권고된 형량이 징역 4년에서 7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고 형량이 훨씬 일탈한 형량은 맞죠. 그렇지만 과중한 형량은 맞는 거네요? 과중한 형량은 맞죠. 그렇지만 사실 그간에 정말 많은 이력들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보이는 태도가 진정한 반성으로 재판부가 보지 않아서 형량이 좀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과중하게 나왔다는 거는 네. 그동안 본인이 거짓말했던 부분, 언론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또 악영향으로 좀 안 좋게 봤던 것들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언론에 나와서 어쨌든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고 끝까지 자신도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했던 부분들이 형량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진술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재판부에게 본인의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네. 변호사로서는 어쨌든 1심에서 형량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형량을 좀 감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검찰에서도 근데 항소한 만큼 2심에서도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요. 예, 선고기일이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2심 선고 형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더 같습니다. 높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 전청조 씨의 경호팀장 그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같이 구속이 됐는데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 오늘 이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모 씨도 7년형을 구형받았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자, 어제 이 경호실장 이 씨는 자신은 전청조 씨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초범이고 해당 사건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 또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니까 좀 고려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리고 이 전청조가 또 다른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도 있고 남현희 씨 조카를 좀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앞으로 재판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항소심 재판도 예.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아동학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월 3일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또 이 전청조 씨를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뭡니까? 사기 혐의인데요. 아, 사기. 사랑 타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청조 씨가 자신이 여성 승마 선수인 행세를 하면서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 4명에게 나 대회 참가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연인, 어떤 교제나 결혼을 빌미로 해서 무려 2억 3천만 원 이상을 이제 편취한 혐의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한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해서 총 3억 5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 3일 추가 기소되기도 해서요. 총 3개의 재판을 현재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